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선균 씨인데요. 배우 이선균 씨가 어제 세 번째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습니다. 오전 9시 55분쯤 출석해서 19시간 동안 이른바 고강도 밤샘 조사를 받고 새벽에 귀가했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하시는 건가요? 예, 오늘 경찰 조사에서 다 성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고의로 마약 투약했다는 혐의는 아직도 부인하세요? 예, 그것도 다 경찰에서 성실하게 말했습니다. 네, 이선균 씨의 발언 듣고 왔는데 귀가하면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잘 판단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구정 차장님, 네. 첫 번째 그 마약 투약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랑 좀 태도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이선균 씨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마약을 투약했다라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마약 투약이 있었는지를 1차 경찰 조사에서는 이 시약 검사를 받았는데 시약 검사에서는 마약 투약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밀 감식을 위해서 이 채모를 수집을 해서 다시 이 검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마약 투약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차 조사에서는 이 3시간 비교적 짧은 시간 조사를 받았고요. 어제 이 3차 조사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본인의 말대로 피의자로 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약 투약 혐의가 있는지 투약한 정황은 어떤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진술과 이선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놓고 아마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인으로서는 실제로 마약 투약을 하지 않았는데 투약했다라는 누군가의 어떤 진술로 인해서 억울함이 있다. 뭐 이런 뉘앙스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이선균 씨의 얘기가 그대로 통용이 될지 아니면 반증이 나와서 이선균 씨의 어떤 거짓말이 들통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지금 이선균 씨가 유흥업소 실장과 또 다른 한 사람 2명을 지금 공갈 협박 혐의로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 사람들과 이선균 씨가 어떤 부분에서 좀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겁니까? 일단 이제 공갈 혐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협박을 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라는 혐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갈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혐의 자체를 부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에는 대질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 결국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유흥업소 실장뿐만 아니라 지금 한 명 더 신원이 특정되고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 그 이른바 이제 협박범을 불러다가 이선균 씨와 함께 대질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했던 주장들에 대해서 또 상반된 부분들을 수사기관이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게 됩니다. 들어보게 되다 보면 사실 일관성이 부족하거나 진술이 좀 앞뒤가 안 맞게 된다면 누군가는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수사기관이 파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결국 대질 조사를 통해서라도 이 공갈 혐의 또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파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선균 씨가 고의로 마약 투약했는지 여부가 밝혀내지 못했는데 경찰이 이제 19시간 동안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했거든요. 이제 혐의가 좀 밝혀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 이제 대질로는 한계가 있어요. 서로 이제 평행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제가 이제 경험상 중요한 제안을 하면 네. 양쪽을 다 불러서 이제 그 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좋아요. 거짓말 탐지기가 증거 능력은 없어요. 근데 제 변호사 경험 30년 동안 거짓말 탐지기 결과하고 유무죄가 다른 결론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 2명이 거짓말 탐지기를 하는데 한 명은 진실, 한 명은 거짓 놓으면 이 확률에게 99.999%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증거 능력 여부를 떠나서 이 방법을 통해서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는가 이런 파악하는 것도 좋은 제안으로 저는 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이 마약을 투약한 것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 씨 쪽 주장대로 이 마약인 줄 모르고 만약 투약을 실제로 했다면 처벌이 가능한 겁니까? 실제로는 이제 고의가 없으면 안 되죠. 네. 과실범하고 이제 고의인데 마약을 투약한다는 인식, 의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만약에 모르고 했다면 그거는 이제 처벌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고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돼
마약 혐의를 받게 된 가수 권지용 씨가 새 출발을 예고했습니다. 재단을 설립한다는데요. 구정차님 네. 어떤 재단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드래곤도 이렇게 마약 투약 혐의로 과거에 한번 논란이 됐었고 이번에도 다시 이제 경찰 조사까지는 받지 않았습니까? 네. 다행히 이제 마약 투약 혐의는 벗었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마약 투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상당히 많고 또 마약 중독에 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중독을 끊기 위한 치료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사비를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상담을 할 수 있는 재단을 설립하겠다. 지금 이렇게 밝히고 나선 상황입니다. 네, 장현주 변호사님 또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본인은 마약 투약할 의지가 없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도 보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이제 지드래곤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또 내사를 받는 그런 모습들이 또 전국에 생중계되면서 가수의 이미지로서 많은 타격을 받은 점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재단을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본인의 어떤 가수로서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좀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마약과 관련된 그 치료 재단을 만든다는 것 자체는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보이기 때문에 지드래곤 씨가 앞으로 가수로서도 뭐 마약 투약을 안 하겠다 뭐 이런 의지는 당연하겠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여서 이런 선한 영향력의 측면에서는 좋은 행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